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산타의 선물 잘 받으셨나요? 올해는 산타가 하루 늦게 온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진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위주로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벌써 산타의 선물을 수령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4일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또 양도세 회피 물량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많은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는데요. 역시나 개인 대주주를 중심으로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주면서 시장을 지탱해줬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기관의 적극적인 방어에 0.36% 정도 상승을 하면서 2197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중소형 IT를 위주로 매수해주면서 오늘 2% 넘게 올랐고 65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소부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재 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IT주들 흐름 좋았고요. 또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 OE솔루션을 비롯해서 5G 관련주들 강한 모습이었고 바이오주는 선별적인 흐름 가져갔습니다. 반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한진그룹주들 그리고 비보존 관련주들은 하락했는데요. 이처럼 개별 악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약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지탱해주는 바이오주와 IT주가 움직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보통 IT가 상승을 하면 바이오주는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IT와 바이오주가 함께 움직였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시장이 좋았습니다. 산타가 좀 늦게 왔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로 오다가 좀 하루 좀 미끄러졌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오늘 시장은 좋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또 24일 날 코스닥이 좀 급락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급하게 메꾸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보인다는 점이 아직은 조금 좀 다소 아쉬운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과거에는 그랬어요. IT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갈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밀리고 이제 좀 서로 이제 그 좀 반대의 급부로 움직이는 구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우리 양시장이 모두 다 좀 많이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두 섹터 모두 이제 많이 장기간 동안 침체되었었던 그림들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땡겨놓으면은 반도체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월 달에 양 증시가 같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서로 반대급부가 아니고 한 번 쉬고 한 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핑퐁 주고받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해서 또 김정은과 또 트럼프의 긴장감이 도는 그런 날이었는데 좀 조용했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오늘 뭐 이제 26일로서 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일정이 좀 마감이 되고 약간은 좀 안도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일정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담감들이 오늘 또 이제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좀 좋은 수급들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뭐 12월 연말보다는 연초 흐름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좀 빠질 때 오히려 좀 마음을 단디 먹고 준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더 강한 그다음에 빠른 반등이 일찍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이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두 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은 이제 뭐 배당락일이라고 이제 일정이 좀 잡혀 있는데 사실 그 일반적으로는 배당락일에 좀 지수가 빠진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배당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만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 자체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배당락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수에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2019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새해 어떤 종목들이 잘 갈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섹터와 그다음에 시장이 어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보다
과거부터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1월 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반도체가 움직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총 상위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충분히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초에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야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을 이제 좀 좀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이제 좀 적극적인 투자를 어느 방향에다 찍어야 될지 저와 같이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빠른 반등을 보여준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향후 코스피와 코스닥 핑퐁 장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배당락일인 내일도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으니 향후 올라갈 종목들을 위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좀 진부한 그 명언이긴 한데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나무를 보고 숲을 봐라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거시적인 부분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좀 미시적인 부분들을 접근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막 흔한 얘기고 시장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서 지금 종목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간다고 하면은 뭐 시장을 분석을 하고 시장이 좀 저점에서 돌리는 오늘 같은 구간에서 뭐 매수를 하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월에 있을 일정이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기대가 되는 테마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뽑아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종목을 정확한 타점을 맞춰서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테마와 일정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부 종목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뭐 숲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아라라는 말에 좀 적합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할 때 봐야 되는 그런 전략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그 항상 매매를 할 때 이제 좀 전략을 세우고 포트를 꾸리죠. 저는 한 4개에서 5개의 종목을 포트에 넣는 거를 가장 좀 이상적으로 또 좋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종목들을 편입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금 뭐 시장에서 그 일정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슈와 테마가 좋은 종목들, 혹은 뭐 요즘에 또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좋은 뭐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뽑아둡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제가 과거부터 강조를 드렸던 1월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던가 거기 관련된 종목들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CES 관련된 종목들 뽑아놓고 그 다음에 뭐 강조 드렸었던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혹은 요즘 잘 나가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딱 튀기 적절한, 그러니까 시기 적절한 종목들을 제가 과거 해드렸던 그 차트 강의를 통해서 종목들을 이제 선별을 하죠. 그럼 이제 포트가 이제 돌고 돌면서 내 종목이 하나가 매도가 되고 새로운 종목이 편입이 돼야 되는 그 시기에 이런 관심 종목들을 미리 등록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는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내 종목이 나가고 새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에 가장 이상적인 종목과 이상적인 차트가 딱딱딱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선취하고 돌리고 이러면 이제 차곡차곡 수익들이 쌓여가서 내 계좌에다가 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매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끌고 가드릴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병법을 계속해서 뭐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미리 준비하는 전략들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거래일이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방 1월이 오면은 연초 효과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1월 달에 큰 수익을 위해서 준비를 또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시적인 접근을 강조하셨는데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분류로 먼저 뽑아 놓으신 다음에 분석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게 비중으로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포트폴리오 관리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유용한 팁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종목으로서 이 종목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년 1월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바이오 솔루션 계속 보유하면 될까요?
네,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음봉 매수,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이제 수익률이 좀 결정이 좀 구분이 좀 되어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강조를 드렸던 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차트를 같이 보실게요. 요즘에 들어오고 있는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 포인트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 중에 240일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좀 뚫어주고 넘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이 종목이 여기서 한번 밀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한번 붙이다가 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갖다 붙이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붙이고 밀리고 했는데 붙이고 지키고 다시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윗공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삼봉이 돌파가 돼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제 돌파해 놓고 이게 뭐 38,200원, 300원 이 구간 위쪽에다 안착만 때려 놓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뭐 굉장히 좀 무난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봉상 차트도 위쪽으로 이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일이 이제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금요일, 월요일만 되면 이 월봉이 마감이 되고 그 옆에 또 새로운 월봉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까지 위쪽으로 붙이는 이런 이제 월봉의 추세 흐름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차트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돌파만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종가의 거래량 늘리면서 수급 개선되고 위쪽으로 붙여놨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7.93% 대략 8%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힘을 더 실어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시장의 변수만 없다고 하면은 1월 달에 큰일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눈여겨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솔루션이었습니다. 삼봉이 돌파가 된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에이프로젠 KIC는 최근 계속 하락하면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를 요구받기도 했었는데요. 향후 계속 보유해도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에이프로젠 KIC 어떻게 할까요? 사실 에이프로젠 KIC는 제가 짧게 단기성 잡아드렸던 손절가는 이탈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AS로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오늘 또 AS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뭐 위쪽에서 나는 매수했는데 아직 가지고 있어요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추후에 두 번째 파동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근데 이 종목이 변동성이 큽니다. 올라갈 때 쭉쭉 뻗어서 잘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내려올 때도 이제 좀 하락 낙폭이 단기간 안에 좀 빠르게 잡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뭐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번에 비보존 임상 실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거기에 뭐 이제 뭐 텔콘 RF 제약 뭐 이런 종목은 뭐 하한가를 뭐 각오하다 보니까 사실 개별적으로는 이제 큰 관계는 없는데 또 이제 그 연결고리, 관계사 연결고리 혹은 뭐 지분사 연결고리가 나오면서 S맥과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에이프로젠 시리즈로 또 연결이 되고 이래서 좀 의미 없는 그런 하락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이 종목이 하방으로 이제 좀 빠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개인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인과 기관 쪽에서 이런 물량들을 다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공포심에 휩쓸린 그다음 시장이 또 같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됐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아래쪽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다음 뭐 기술적인 대응을 한다면 여기 그다음은 얼마 전에 터치가 나왔던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손절선을 다시 아래쪽으로 뭐 대략 한 2,400원 정도 부근으로 잡고 아래쪽에서 뭐 추가 매수 대응이라던가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아래쪽에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은 맞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지만 2,400원 아래쪽으로 뚫린다고 하면은 지지점이 다 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요 기준을 안 지키셨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필히 지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 잡아준다고 하면은 반등 시엔 또 세게 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런 기대감들도 같이 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KIC였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지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손절가는 2,4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지난 19일에 3개월 고점을 찍고 현재는 약간 눌린 모습인데요. 그래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보브 네. 반도체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저는 갈 때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어버브 반도체는 뭐 지금 딱히 빠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 시장의 업황 쪽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추후 관점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라던가 혹은 이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뭐 실적 기대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어버브 반도체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그리고 시장이 한번 밀리고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굉장히 좀 잘 지켜주고 수급이 안 빠지고 오늘도 예쁘게 좀 잘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차트 볼게요. 어버브 반도체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한 번 붙이고 그 다음에 2번 붙이고 그 다음에 돌파 액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게 한 방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항대 한번 위쪽으로 돌파하고 추세선 위쪽으로 이제 뚫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주봉상의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량과 그 다음 추가적으로 바닥 돌파 윗공간이 열려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셨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 상당히 좀 매력적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의 그 수급 주체들이 시장에 좀 이탈이 나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외인과 기관 쪽에 좀 계속해서 연속적인 순매수 콜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9년 상반기에 월봉을 이 기준선에 갖다 붙이고 거래량 늘리고 그 다음 이제 월봉에서 이 종목이 그 다음 월봉 39.6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 떨어지고 거래량 늘리면서 이 기준선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일 있으면 이제 월봉이 마감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제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런 이제 월봉 패턴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웬만하면은 웬만하게 이제 잘못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빨간불은 충분히 다 켜져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매수가랑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이 이제 전고점을 뚫어 버린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다음은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니까 이 어버브 반도체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시고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수익 보고 있으신 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좀 더 많은 수익 보시면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조문가님,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오늘 급등할 수 있는 반도체주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확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종목들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제약주와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주는 지난주에 충분히 소개를 좀 많이 시켜드렸던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 올라가고 급등할 종목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 소개를 좀 많이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기대하는 최대의 반도체 종목을 공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해드리는 강의까지 보고 이거는 느낌이 왔다 싶으시면은 필히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종목들 포트에다가 편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업종 흐름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죠?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이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월 달에 좀 기대되는 그다음에 충분히 급등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테마와 그다음에 업황이 지금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당연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주의 깊게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1월 달에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좀 알짜배기 종목들을 콕 집어서 몇 개를 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과 또 좋은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우리 이데일리 애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입니다. 오늘 앞에서 좀 서두가 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들 부지런히 또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볼게요. 우리가 이제 2019년도를 보내고 벌써 또 1월이 다가옵니다. 그 나이를 또 한 살 더 먹게 생겼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거랑 또 별개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새해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잘 갈 거고 2019년도에 5G가 굉장히 좀 핫했다고 한다면은 2020년도에는 어떤 종목이 또 굉장히 좀 핫하게 갈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1월 달에 일정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빅 이벤트들이 일단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CES 2020이 있죠. 그래서 제약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CES 같은 경우는 IT 종목에 꽃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시장의 흐름들을 보니까 뭐 앞서서 제약주가 잘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약주 안에서도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은 뭐 그림들이 괜찮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중소기업들 안쪽에서는 좀 격차들이 좀 많이 벌어져서 이런 그 일정과 테마가 있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그냥 일반 종목들 간에는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 오히려 제약주가 좋았다고 하지만 빠지는 제약주들도 많았고 반면에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 투자병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못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에 찾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데일리 가서 재방송을 꼭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제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제 좀 그 예시 종목 참여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시장이 뭐 빠지고 밀리고 그러는 사이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략 10% 정도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같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고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고점까지 대략 15%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HLB, 펩트론,
그다음에 ABL 바이오, 그다음에 뭐 apta-bio, 그다음에 아까 AS 해드렸던 바이오 솔루션 등등 여기에 이제 초청받은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고 2020년도 1월 포트에 당연히 이제 좀 넣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1월 달에 또 다른 일정, 그다음에 기대되는 일정을 본다고 하면은 1월 초에는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안 서명을 또 예상을 한다.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뉴스를 보다가 그 통계치를 보니까 중국이 지난달에 수입한 미국산 대두가 작년 3월 달 이후로부터 최대치를 또 수입을 땡겨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또 트럼프랑 시진핑이 또 좋은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월 달에 이제 또 이런 그 무역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이런 이제 좀 빅 이벤트, 악재성 빅 이벤트가 좀 해소가 되고 소진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외국 혹은 이제 주요 국가에서는 이제 펀더멘털, 국가의 지금 펀더멘털에다가 관심을 확 높일 거예요.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뭐 내부적인 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멘텀이 재료, 뭐 일정 이슈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펀더멘털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 분석에 의거하여 이제 평가된 좀 가치들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1월 달에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좀 펀더멘털 즉 약간의 이제 뭐 지표 발표라든가 혹은 뭐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더 쏠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적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에 국내 증시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yes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렇게 그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종목들을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글로벌적으로도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은 경기의 저점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미 벌써 그 선행지수가 좀 돌려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저점에 대한 기대감들과 실제로 좀 저점을 찍고 경기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좀 위험자산 선호도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주식도 어차피 이제 위험자산인데,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약간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 지수에 대한 좀 편입 비중이라던가 좀 투자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그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글로벌적인 그 경제 흐름이라던가 혹은 뭐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거는 반도체 업종의 일봉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약도 오늘 올라갔었고 뭐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가 시장이 반등을 하고 시장이 좀 좋은 그림을 보여줬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더한다고 하면 4분의 1 이상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시가 올라가면 이 반도체 업종을 또 필히 또 봐야 되는데 이 업종의 차트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이런 전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 위쪽에다 안착하고 재차 돌리고 이제 전고점 뚫고 올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전히 또 좋은 그림이 쭉쭉쭉쭉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반도체 업종의 차트가 좋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로도 특징주들이 반도체 업종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TSE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종가가 12%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죠. 근데 과거에 시장이 좀 땡겨줄 때도 좋은 그림이 나왔고 그다음에 한번 쉬어갔다가 재차 오늘 전고점 돌파 이런 그림들까지 나왔고 가장 그 일반적이고 인기 있는 종목인 테스라는 종목도 오늘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돌리면서 반도체 장비 업종 테스가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런 상승률 쉬어가는 구간 재차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땡기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서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2020년도에 이제 포트를 짤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 쪽을 찍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뭐 그 일정이 있는 종목들, 컨퍼런스 일정이 있는 종목들 그런 거 한 종목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약간 좀 비중을 좀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새해 필수 포트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가 단기간 안에 올라간 그림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약간 좀 중기적인 이상의 관점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온 자리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기대를 하면서 좀 뭐 더 실거나 아니면 뭐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의 상승률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을 내려줄 때 기다렸다가 아래쪽에서 거래량 없는 조정 나오면 매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은 코스피가 잘 가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더 세게 더 때려진다고 하면은 제약주도 같이 약간 이런 부분들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지수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그 외국인 수급들도 무난하게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의 통계치인데 이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추이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외국인 순매수가 잘 들어오고 이럴 때는 잘 안 들어온 건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2019년도에 5월달, 8월달, 11월달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0을 기준으로 이만큼은 순매도 폭탄이 나갔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5월, 8월, 11월달이 언제냐면은 과거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중국 A지수 편입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이제 그 악재성 요인들이 더해졌을 때 이런 그림들이 나왔죠. 그러면 사실 연간 누적으로는 일단은 순매수가 잡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MSCI 리밸런싱 좀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런 것만 제외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순매수는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중이고 앞으로도 이제 좀 추가적인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담감이 이런 이제 단발적인 이벤트는 다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순매수 유입이 더 강하게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 지수를 좀 많이 사냐? 갑자기 옛날에는 셀 코리아에서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막 엑짓 코리아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매수 물량들을 굉장히 좀 크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2019년도 연초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좀 말도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좀 증시가 뭐 거의 뭐 개판이었죠. 그래서 주요국 대비해서 코스피가 그 실적이 뭐 어느 정도 나왔는데 실적 대비해서도 더 많은 하향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하반기 이후부터는 코스피에서 뭐 많은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또 반도체 쪽이 되겠죠. 많은 기업들이 코스피 이익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초부터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 확실하게 좀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연초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아래쪽으로 빠져 있는데 앞으로 빠르게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이익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지수의 종목들이라던가 그쪽에다 이제 투자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런 메리트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해서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2010년 이후로 해서 우리 국내 전체 상장사 실적에서 반도체 실적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32% 정도가 나옵니다. 반도체 업종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이제 커요.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2019년도 작년도에는 실적도 거의 뭐 개판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실적이 실제로 많이 떨어졌어요. 50% 이상이 반도체 실적 하락이 좀 나와버리면서 코스피에는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 됐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D램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낸드 플래시 이 고정 가격 추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낸드 가격은 바닥을 찍고 이미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D램 같은 경우는 급격한 하락세에서 이제 가격을 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인 수요 자체가 이제 강하게 뛰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반도체 실적이 대략 50% 이상이 빠졌지만 2020년도에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대략 실적이 뭐 40% 이상 혹은 35% 이상 충분히 반도체 실적이 올라갈까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뭐 가격 곡선이 바닥까지 이제 치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 실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폭이 굉장히 좀 커집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얼마나 예민하게 같이 반응을 해줬는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TSE라는 종목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또 좋은 그림으로 특징주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SK 하이닉스라던가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SK 하이닉스가 이거는 과거에 이 2017년도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이 흐름들을 좀 볼게요. 이건 일봉 차트가 아니고 월봉 차트인데 이게 잘못 나왔네요. 과거에 2018년도 5월 달에 이 종목이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상승,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반도체 이제 화랑기가 됐었겠죠. 그 다음에 한번 가격 조정을 붙여버리고 1년 혹은 뭐 2년 동안 이제 좀 다지다가 이번에는 SK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뚫으려는 이런 시도와 액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충분히 지금 수급과 지금 분위기대로라면은 여기서 이제 충분히 돌파가 나올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월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가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17년도 11월 달 고점 이후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차트로 갖다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2016년도, 2017년도에 보여줬었던 이런 이제 또 화랑 그림들이 쭉쭉쭉쭉 이 위쪽으로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초입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거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움직였을 때 종목들의 흐름을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은 이제 많이 하락한 이런 구간이고, 2016년도가 여기입니다. 2016년도가 여기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여기서 이제 2017년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까지 여기예요. 코스피가 이제 잘 올라갔었던 16년도, 이제 17년도 하반기까지 굉장히 좀 강력한 흐름들이 나왔었죠. 이때 뭐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 테스라는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이 같은 구간에 코스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그런 시장 안에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 대략 고점까지 이 테스라는 종목은 약 39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스라는 종목이 뭐 가장 잘 간 종목도 아니고, 뭐 테스나라는 종목이라던가 뭐 테스도 있고 뭐 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도 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뭐 과거에 뭐 경협주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경협주 아니면 이제 뭐 계절에 따라 들어오는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이 앞으로 이제 좀 중기 장기 추세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과 가장 예민하게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분석을 했을 때, 지금은 2020년도 1월 달에 우리가 당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시장은 2년 동안 바닥을 쳤었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이제 대저점이 잡히고 반등의 이제 초입부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평가 기관을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2020년도에 코스피 증시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아무 데서나도 다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뭐 이제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고 2020년도 우리가 2년 동안 참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충분히 시장의 대시세가 쭉쭉쭉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일정에 맞춰서 뭐 제약주도 하나 담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로 핑퐁하지만은 멀리 크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필히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제가 이 테스라는 종목을 예제 차트로 보여드렸는데, 이 테스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대략 390%니까 400%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구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시장에 빠지고 힘들 시기에는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또 코스피가 돌리다 보니까 벌써 요만큼 시작을 했어요. 벌써 요만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좀 와 있는 상황이고, 테스는 과거에 이 고점대까지 공간이 이미 열려 있어요. 최근에 전고점은 뚫어놨고 그다음 공간이 위쪽으로 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난 일주일, 2주일 동안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테스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얘네들은 다 비슷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너무 무거운 종목들 말고 우리가 단기간 안에 더 빠른 급등과 과거의 테스가 390% 올라갔던 것처럼 이렇게 가능성이 크고 멀리 보고 멀리 열어두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강조를 좀 많이 드리는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 히든 종목을 하나 골랐습니다. 제가 가장 좀 예뻐라 하는 종목, 그다음에 이 종목이 작년 2016년도, 17년도에 제2의 테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일봉 차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기 평선과 여기 수렴형 패턴들이 나와 있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고 이제부터 이제 큰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해놓고 지지 때려놓고 오늘 양봉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추세만 본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이 조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개인의 물량을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개인의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매집이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차트를 위쪽으로 돌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의 물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멀리 본다고 하면은 일봉상 차트를 볼 게 아니고 주봉상 차트라던가 월봉상 차트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고점 대비 가격 조정, 그다음에 바닥 기어다니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 그다음에 이제 막 매물대와 바닥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들. 제가 아래 자막에다가 아무 글씨도 안 써놨죠.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위치에 있구나. 매물대가 돌파가 되고 돌파 그다음에 안착하고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정 고점대까지 여기 매물이 여기 쌓여 있잖아요. 이 매물대까지 간다고 하면은 주봉상 차트가 대략 90%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업황과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을 거거든요. 그럼 종목들도 쭉쭉쭉쭉 따라갈 거고.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담으시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종목들 말고 앞으로 향후 많이 열려 있고 기술적으로 모멘텀과 그다음에 실적과 그다음에 모든 좋은 내용들이 삼박자가 갖춰져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종목 브리핑까지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 반도체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좀 무난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실 좀 어느 정도 많이 오르긴 한 종목입니다. 근데 과거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테스나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이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뭐 다방면에 이제 반도체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그 테스나가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좀 평가를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뭐 CIS라던가 RF 공동수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분석글들이 좀 같이 올라오고 하면서 공동적인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뭐 CIS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이제 RF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주파수 이쪽이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좀 그 뭐 카메라 모듈, 이미지 센서, 그다음에 뭐 5G,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도 그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굉장히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테스나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웬만한 수급들이 다 좋았거든요. 외국인 수급들 잘 들어가고 있고 오늘 뭐 연기금도 조금 좀 매수를 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새로 올라가는 이런 구간도 긍정적이고 일봉상, 그다음에 주봉상, 월봉상 이제 추세를 돌리는 이런 자리라서 좋은데 다만 한 가지 그 오늘 거래량을 좀 많이 붙였고 양봉이 8%, 고점까지는 대략 9.99%, 10%까지 좀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시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 떨어지면서 음봉 조정 나왔을 때 조금씩 담으시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주가가 약간 좀 묵직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 안에 확 튀는 그런 종목들 말고 약간 좀 멀리 천천히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채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55,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쪽에서 음봉 매수를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손절가는 43,0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들 기억하셔서 테스나라는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테스나 말씀하셨는데요. 목표가 5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가장 예뻐라 하는 반도체주 공개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름도 예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간단하게 힌트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이제 주 매출처로 갖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전공정 쪽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이쪽 관련된 종목들 장비 업체들이 막 그 랠리를 보이면서 너 튀고 나 튀고 너 튀었어 나 튀고 이런 식으로 급등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그쪽 테마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외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매집은 이미 확인이 되었고 제가 아까 주봉상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 돌파하고 90% 정도까지 매물 구간을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5,000원대로 굉장히 좀 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든 테마로든 혹은 지금 반도체 업황으로든 세 박자가 어우러진다고 하면은 단기간 안에 가장 큰 최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충분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